후보자께서 장관직에 지명된 이후에 그 후보자에 대한 기사들이 이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관 후보자께서 뭐 강간 출산을 옹호했다든가 성차별적 기사를 작성했다든가 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보도인데요. 이 선정적인 뉴스 제목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 화면 봐주십시오. 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 사진을 걸어놓고 YTN은 제목을 어떻게 뽑았는가 하니 성폭행 당해도 낫는 관용이 있어야 논란의 발언 해명. 그다음에 KBS는 필리핀 성폭행 출산도 수용. 김행 과거 발언 논란. 이렇게 뽑았고요. 그다음에 MBC는 강간당해서 출산해도 받아들이는 필리핀식 관용 필요. 이런 발언 논란, 이런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세 곳 모두 제목에 논란이라는 그 말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에 근거한 진짜 뉴스라면은 김행 후보자는 여성이 강간을 당해도 아이를 낳아야 한다. 필리핀식 관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지나가던 삼척동자가 읽어도 그렇게 이해하도록 기사가 쓰여진 거예요. 그 후보자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12년 9월에 위키트리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 대담에서 성폭행 당해도 낫는 관용이 있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거나 강간 출산을 옹호한 적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저것이 대표적인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네. 저의 인생 60년 이상을 이렇게까지 매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요. 같이 저와 인권과 관련해서 40여 차례 토론을 했었던 김형환 소장님 계십니다. 이분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인권연구소는 조국 전 장관이 이사로 계시는 굉장히 진보적인 인권학자입니다. 그분이 이것이 논란이 되니까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리셨어요. 뜻하지 않게 최근 구설에 오르면서 이곳저곳에서 진위를 묻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페북을 적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나마 이 동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약 30여 분 동안 진행된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단박에 확인이 됩니다. 다뤄진 본안보다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를 놓고 소모적인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좀 황당합니다. 맥락을 지우고 특정 제목만 두드러지게 편집을 하면 메시지가 왜곡되기 십상입니다. 네. 핵심은 2012년 헌재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판단을 놓고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근데 거기까지만. 어떻게 저렇게 성폭행 네. 당해도 아이를 낳으면 관용을 갖고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아이를 낳으면 싹 빼놓은 거예요. 어떻게 글쎄 이렇게 말입니다. 왜곡된... 제가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이 논란이 된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이 발언 전문이에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임신을 원치 않았지만 예를 들어 너무 가난하거나 남자가 도망갔거나 강간을 당한 경우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 사회적 경제적 지원 이전에 우리 모두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 있으면 여자가 얼마든지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발언을 강간 출산 옹호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그야말로 난독증이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올 수 있는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특정 언론사가 의도적으로 악질적인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이다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가짜 뉴스를 재생산하는 매체들이 가세를 하다 보니까 거짓이 진실인 양 떠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더는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2012년 9월에 이제 위키트리 유튜브에서 톨러런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양평원장 하면서 가장 많이 갔었던 기관 중에 하나가 에라논이라는 기관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 곳입니다. 가면 저희가 대개는 퇴학을 당하고 이래요. 그런데 그 에라논에서 직접 교장 선생님들 만나서 아이 출산할 때까지 보호를 합니다. 그때 제가 그 어린 산모들을 만나면 동일하게 하는 말이 국가적 지원보다 사회적 낙인이 더 무섭다. 학교로 돌아갈 수가 없다. 국가에서 돈 지원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못 들어가고요. 유락업소에 가는 여성도 봤습니다. 저는 이거가요. 지금 여가부가 예산의 70%를 그 미혼모와 한가족, 한부모 가족 그리고 아이 돌보미에 쓰고 있습니다. 가족에 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절반 그 사회적 관용이 바뀌지 않으면 법 제도가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김영환 소장님도 필리핀 예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차별을 하지 말아야지 된다는 저도 생각했었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저는 어떤 식이든지 이왕 낳아진 아이를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베이비박스에다 버리고 또 화장실에다가 출산해서 버리고 심지어는 산에다 야산에다 묻고 처리를 하지 못하는 일을 그리고 최근에는 미실종 아동들도 있지 않습니까? 미실종 아동의 숫자도 지금 제대로 확인조차도 그래서 이제 되고 그 있지 톨러런스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톨러런스를 말씀하실 얘기드렸습니다. 것이라는 네. 말씀이시죠. 저는요 길 가는 어떤 여자도 강간당해도 애를 낳아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저도 인권을 공부하고 사회학을 공부하고 이쪽에서 상당히 역할을 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제가 강간을 짧게 당해도 해주시죠. 애를 낳아 네. 이렇게까지 정경희 제가 의원님. 가짜 뉴스로 네,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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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건 없는 겁니다. 장관 후보자님, 지금 저도 60 특정 60 살이 특정인의 넘게 이름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장관 후보자님, 저기 양희원영 의원님 좀 저기 자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여기서 모욕을 당해야 됩니까? 장관 후보자님. 저도 60이 넘었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말을 갖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거기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 이거 좀 정리를 하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그 강간 얘기, 이 톨레랑스 얘기가 문제가 됐던 거는 필리핀 사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필리핀이 이제 낙태를 못하는 나라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필리핀이 낙태를 못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필리핀에서 그 아이들이 많은 게 혼외 아이들이 53.3%가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혼이 금지된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금지돼서 혼인 무효만 가능한 나라인 거 알고 계시죠? 네. 근데 굳이 이 나라를 예를 들어서 마치 이 나라가 이상향인 것 같이 얘기를 하시니까 이 여성의 삶에서 낙태가 없고 이혼도 없는 나라라는 거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제시가 되지 않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오해를 낳은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본인이 관용 쪽이라고 얘기하는 코피노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부재로 경제적 정서적 보호도 없이 성장하고 있고 또 엄마한테도 버림받아서 이 부모 없이 외가에서 성장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국적 외모로서 이 한국인이란 별명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힘든데 굳이 이런 나라를 얘기를 하면서 톨레랑스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여성들이 정말로 어떤 선택권들 자기의 삶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나라의 예를 들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강간 얘기까지 겹쳐지면서 굉장히 사람들을 자극했던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닌 게 아니라 그때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불거진 게 된 이번에 굉장히 여가부 장관의 이 자격으로서 문제제기가 언론에서 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원인 제공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필리핀의 사례가 굉장히 부적절하기 때문이죠. 네. 바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필리핀은 무조건 낙태가 금지라서 산모가 낙태하려고 오면 의사가 고발해서 바로 잡혀가고 다 징역이다. 산모도 의사가 자기를 고발할까 봐 병원에 못 간다. 한국 남성들이 여성을 취해서 애를 낳고 도망쳐서 코피노가 많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필리핀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사회는 그 아이를 관용적으로 받아준다. 우리나라 같으면 외국 사람이랑 잘못된 아이를 낳으면 버리거나 입양을 하거나 낙태를 할 텐데 필리핀은 그러지 않는다. 너무 가난하거나 남자가 도망가거나 강간당하거나 어떤 경우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을 적에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톨레랑스가 있다면 여자가 어떻게 해서든 키울 수 있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게 필리핀을 사례로 들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 굉장한 특성이 있고 거기서 사는 여성들이 낙태도 못하고 이혼도 못하고 혼인 무효만 가능해서 네. 혼인 무효는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법률 서비스 비용이 너무 높아서 부유층 이해는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 외의 아이들이 지금 그냥 여성들이 아이를 가지면 무조건 아이를 아버지가 뭐 보호를 하든 안 하든 낳아야 되는 그 현실에 대한 그런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네, 그 앞뒤 전후 맥락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는 그 코피노들의 선교 지원 활동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들의 삶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리고 제가 그 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리핀에 원정 낙태하러 그러니까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장관님, 여기서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 똘레랑스라는 거를 갖고 아이들이 어떤 조건에서 태어난 아이든 잘 키우는 사회들이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은데 가장 열악한 어떤 조건을 갖고 삶을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이혼까지 금지된 네, 사회의 맞습니다. 삶을 굳이 그 사회를 똘레랑스의 어떤 표본이라도 되는 듯이 그러니까 다른 조건에 대한 네.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얘기를 했기 네, 때문에 네.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적하려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당시에 겁니다. 저랑 같이 토론을 했었던 김영환 소장님은 아니, 김영환 소장님이 잘 알든 모르든 그거는 중요하지 차별과 않고요. 낙인을 찍지 말자는 차별과 낙인이 말씀이시군요. 있다라는 거고요. 그 사회에 낙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사회가 보호하는 게 아니라 똘레랑스를 얘기하려면 사회가 공동체가 보호해야 되는데 전적으로 아이를 낳은 여성들이 지금 그 책임을 다 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가 굉장히 그래서 많이 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거기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제일 네. 먼저는 남자가 그러니까 굉장히 적절하지 않고 여기서 저는 낙태와 이혼이라는 것이 금지된 사회에 대한 공감대가 왜 없었는가에 대한 그리고 굳이 그런 사회의 똘레랑스를 굳이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저는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했던 거라는 걸 지적을 하는 거고요. 아니요, 저는요. 네, 네. 저는요. 지금 우간다에서 에이즈 복균된 임산부에서 태어난 아이 5명을 컴패션을 통해서 입양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거는 뭐 그리고- 좋은 일이신데요. 예, 여기서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걸 네.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예,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걸 꼭 지적해야만 왜냐하면 지적해야만이 아니라 이번에 아까 언급이 돼서 거기서 문제가 뭔지를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인사청문회는 장관 후보자로서의 여러 가지 자질을 검증하는 것도 있지만 태도도 매우 중요한 거 아시죠, 네. 고객님? 그래서 좀 더 겸손한 태도로 언사도 좀 신중히 해주시고 이왕이면 우리 국회의원들이랑 토론하거나 말싸움하는 모습이 아닌 네. 이왕이면은 예, 네, 알겠습니다. 발언도 좀 자제를 해주시고 명확하게 해명할 것은 하시되 네. 예, 저희와 실갱이하는 모습으로 보이면 저희도 지치기 때문에 좀 더 청문회 그 태도를 잘 임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0분 정도 더 해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60살 넘었다 뭐 이런 말씀들은 나이로 나이를 밝히면서 늘- 얘기하는 건데 상당히 꼰대발언처럼 저희는 느껴지거든요. 국회에서는 그런 나이로 말씀하시는 거 별로 통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